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서 청자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젊었던 시기에는 혈기왕성함으로 앞으로 모든 일 다 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남들보다 좀 신중하게 생각한 편은 아니었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참 어리석구나 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자면 전 혼전 임신을 했기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뜸 일을 치른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저도 갑자기 생긴 아이였지만 낳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남편은 찾아온 축복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다만 아직 어렸던 우리 나이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 뿐이었죠.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키우기에는 기반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에 걱정이 좀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들만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될 줄 알았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군요. 그의 어머니인 시모가 우리 둘이 밝힌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애를 가졌다고? 우리 아들 녀석이라? 너 이 자식을 그냥... 그래서 넌 얘랑 같이 산부인과라도 같이 간 적은 있고? 아, 엄마, 당연하지. 이 아들을 뭘로 보고. 나 이렇게 봐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내 자식이 생겼다는데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 줄 아니? 일단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그 애, 우리의 자식은 정말 맞긴 하는 거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어디서 나 돌아다니다 애 생겨서 덜컥 우리 아들 잡고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까지 어머님 눈에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전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첫사랑은 아닐지라도 전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까지 만날 깜냥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정말... 엄마! 도대체 얘한테 왜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가 뭐 얘 혼자 잘한다고 덜컥 생기나? 그렇게 따지고 들려면 나도 차라리 같이 묶어서 욕을 하든가. 어머머, 남자놈들은 자기 마누라 생기면 아주 자식도 아니라더니.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게 어디 있냐? 요즘 여자애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몰라서 그래. 정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유전자 검사라도 따로 받으러 같이 가시든지요. 비용이나 예약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분명 연애 시절에는 귀엽다 말해주던 사람이 바로 시모였죠. 저와 남편의 연애 기간은 짧지도 않았거든요.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의 연애에 잠깐의 실수로 아이가 생긴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정작 애가 생기고 결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이런 식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이런 시모라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당신 손주가 생겨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야겠다 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 있다 생각하면서 시모에 대한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려 했죠. 하지만 다음에 만난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아, 자기야, 진짜 미안. 저번에 우리 엄마가 한 행동 자기한테 정말 해선 안 되는 무례한 짓이라는 거 다 알아.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결혼은 일단 준비는 하자. 내가 엄마 알아서 설득할 테니까. 왜? 어머님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걸로 뭐라고 하셔? 무슨 말을 했길래 이래? 진짜로 같이 유전자 검사라도 받으러 가자고 그래? 그래. 당신도 알아야지. 우리 이제 미래에 함께할 사이니까. 얼마 전에 엄마가 날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랑 연애하는 것 전혀 상관없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할 거라면 이 결혼 본인은 반대할 거라고. 정말?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 도대체 왜? 왜 그러신 거래? 일단 이유라도 어떻게 좀 알고 보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데? 나도 이게 참 어이가 없긴 한데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란 말을 하더라고. 내 엄마지만 정말 참 속물이란 생각이 들더라. 내가 정말 당신한테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 남편의 말의 뜻을 이미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직업 때문일 게 분명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누구나 다 자주 이용하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매니저로 일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나 할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나만의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커피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까지 건들고 있었죠. 게다가 조금 더 일하면 지역 관리자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라 현재는 인내를 가지며 입덧이 있음에도 쉬지 않고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저도 제 직업이 우리나라 어디서 떳떳하게 말해서 부끄럽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는 전문직이나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면 직업이라는 생각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카페라는 곳에 몸을 담고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20살 초반 때 다녀왔던 해외 경험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해외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한 사람 몫은 하면서 사는구나 하는 눈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으로 살았기에 떳떳했죠. 그리고 전문직 다니는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보통 사무직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연봉만큼은 제가 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 직업이 절대로 무시당할 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차별하던 자기 아들, 저희 남편의 직업은 어떻냐고요? 남편은 제조업 관련된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봉만으로 따지자면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있긴 했죠. 남편은 제가 일하던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이었어요. 어떻게 연이다 만나게 됐고 지금은 아이가 생기고 이제 결혼까지 약속한 마당인데 이렇게 나온 시무가 못내 서운했죠. 그래도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 이런 구박에도 결혼은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절대 부모님과는 같이 살지 않을 거라 신신당부했거든요. 물론 남편의 말대로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분가를 해서 결혼 전부터 함께 봤던 둘이서 지내기 좋은 작은 원룸을 계약해 살았습니다. 시댁에 가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시모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이런 말은 결혼 직후에도 종종 듣곤 했습니다. 내가 네 얼굴 볼 때마다 아주 속이 아린다 아려. 내가 너한테 뭐 바란다고 한 거나 있어? 그저 남들한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도 가지란 말이다. 내가 네 직업만 좀 더 떳떳하게 남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으면 널 이렇게 대하지도 않았을 거다. 애가 좀 노력이라도 하든지. 남들처럼 아니면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 나이도 어린 것이 뭐 벌써 사장 되고 싶다 난리야? 결혼 초기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 구박을 받으며 시댁을 오갔어요. 솔직히 지금이야 이게 부당하다 생각은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당시에는 어려워서 그런지 모든 일에 어리숙했기에 시모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은 안 했죠. 물론 불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서 꾹 참고 넘기기만 했던 거죠. 하지만 뱃속에 아이도 있고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인데 이대로 이런 말을 듣고 참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마냥 참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은 제 주장을 시모에게 말하곤 했죠. 어머님이 제 직업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이처럼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님은 항상 자식 귀하다, 잘났다 하시는데 자기 자식만 귀하고 돈 잘 버는 건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조만간 지역 관리자로 승진하면 남편만큼은 벌 거예요.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소리를 높여? 결혼도 못마땅해도 내가 참고 시켜줬더니 뭐? 그래봤자 겨우 카페 관리자밖에 더 되니? 어디서 말해봐라. 나 카페 관리직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어느 주가 사람 취급을 해주나?
세상 모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못마땅해도 어머님 며느리고 그 사람 아이 가진 이 집안 식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제가 전문직으로 경력도 당신 아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물론 직업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래도 정말로 일한 시간으로 따지자면 제가 더 경력이 많은 건 사실인걸요. 그리고 벌써 3번째 승진이었고요. 저는 제가 절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하지만 시모는 이런 제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소리를 달고 사시더군요. 어디 알바 나부랭이랑 정직원을 비교해? 얘는 어려서 그런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어쩌다 이런 애를 맏며느리라 거뒀는지 속상해서 정말. 그래도 말이죠.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니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모는 손자라며 대이을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주 좋아 죽으려 했죠.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 그간 표정의 변화도 많지 않고 저와 시모 사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던 시부 역시도 손자는 좋으신지 제가 아이와 함께 시댁을 방문하면 자주 좀 오라면서 밝은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전 이런 두 사람의 반응에 이제 저를 덜 괴롭히시지 싶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큰 오산을 했더라고요. 시모의 괴롭히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1살 차이라 그런지 거의 친구같이 지내던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저희 아이 돌잔치 즈음에 결혼을 한다 집에 알렸는데 무려 상대가 큰 기업에서 일하는 세무사라고 하더군요. 첫 만남에서 아주 그런 여우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일 잘하고 똘똘한 며느리 좋아하신다 들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지 뭐예요? 저희 두 사람 많이 보살펴 주실 거죠? 제가 매일 회사에서 지내다 보니 집안일은 영 약해서 걱정이지 뭐예요? 아이고,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집 반찬이나 집안일은 걱정도 마라. 밖에서 돈 많이 벌어오는 애가 피곤하게 무슨? 넌 어쩜 애가 이렇게 똘똘하고 상식이 넘치니? 누구랑 비교되게? 동서될 사람이 월급도 많이 받고 아주 똘똘하다며 시모가 아주 좋아하더군요. 제 눈에는 곧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보다 동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시모같이 보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꼭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 둘째로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제야 우리 집 체면 좀 사는 것 같구나. 내 아들들이 둘 다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데 저기 앉아있는 네 형님 되는 애가 다 망쳤어. 너같이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 애가 내 첫째 며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시모의 차별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이제는 약간 교묘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말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동서될 사람 역시도 이런 시모의 반응을 보면서 살살 저를 긁지 뭐예요? 어머,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 나이까지 카페 일하신다면서요? 세상에. 제가 어디 저희 회사 사무보조라도 한 자리 알아봐 드릴까요? 거기서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받지 않겠어요? 나 형님으로 부르는 건 좋은데 지금 그 발언 무례한 말인 거 알지? 그리고 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 회사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동서가 돈은 더 많이 벌진 몰라도 동서가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 무서워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을 올리세요? 마치 찔리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알겠어요. 제 눈에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뭐 형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믿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직업 앞으로 비전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서요. 동서는 항상 저를 보면서 꿈도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서 제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저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저도 그런 동서에게 제 의사를 확실히 표현은 했지만 쉽게 동서를 말로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냥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어디서 개가 짖나 보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 뭐 말이 통해야 말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 번씩 남편에게 이런 일들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뭐? 처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당신한테? 설마 엄마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당신은 엄마가 그런 말 하면 나한테 말을 하라니까. 아니다. 내가 미안해. 중간에서 엄마 잘 막아줬어야 했는데. 내일이라도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모른 척해. 그냥. 남편은 정말로 다음날 시댁으로 가서 제게 뭐라고 했던 시모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며 버럭 화를 냈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거의 끊다시피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희가 끝까지 시댁을 모른 채 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시댁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건 바로 지병을 가지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쓰러진 일 때문이었어요. 과수원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내던 분이라 나이가 들고 일을 쉬고 직원들을 사용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순간에도 본인은 일을 쉬고 싶지 않다며 간단하게 건물 관리직으로 들어가 일을 하시던 시부였는데 하필이면 평소 문제가 되었던 혈압이 그만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시부는 일만큼이나 건강을 참 신경 쓰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하필이면 술을 진탕 마시고 난 뒤에 몸이 찌푸둥하다며 나간 일이 원인이 되고 말았죠. 건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더러 술까지 덜 깬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결국 이게 원인으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만 것이었죠. 만약 제가 그날 시부와 산책로에서 만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시부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몇 시간을 방치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다행히 가끔 만나서 산책도 하면서 저희 애와 함께 놀아주던 시부였기에 그날 마침 쉬는 날이라 시부와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기에 시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평소에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 발로 소방서에 찾아가 응급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모를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배워두면 살면서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받았던 내용들이었지만 이렇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토록 발빠른 대처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말로도 제가 빠르게 대처해놨기에 그나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여튼 저는 제 노력으로 사람 하나 살렸다. 가족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마음에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 반차를 내고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와 시부의 상태를 살폈어요. 남편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시부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상태였죠. 여보, 아버진? 상태는 어떠시대? 뭐 가망 없다는 그런 소리는 없었던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저번에 내가 소방서 가서 들었다던 수업 있잖아. 그게 이번에 진짜 많은 도움을 줬어. 덕분에 아버님 목숨을 내가 구할 수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천만다행이었어. 게다가 오늘 나랑 약속까지 있었어서. 그래? 너무 고마워. 진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행복 지킬 수 있었다. 정말. 나중에 아버지 나오시면 일단 얼굴 한번 보고 당신도 집에 들어가서 쉬어. 지금 가족들 전부 병원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도착한 시모와 동선에는 경황이 없었는지 저에게 간단히 고개만 끄덕하고 하염없이 시부가 들어간 수술실 앞만 지키고 있더군요. 남편이 도착한 지 1시간은 넘어서 도착한 그들이었지만 뭐 저들도 나름대로 빨리 온 거겠지 싶은 생각으로 남편 옆에서 함께 기다렸죠. 그렇게 수술실 들어간 지 3시간이 되었을까요? 너무 늦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앞을 지키고 있으니 의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수술은 잘 되었고 예후도 좋을 것 같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아무도 시부의 옆에 붙어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시부의 아내인 시모도 병원이 집에서 멀다는 이유를 대면서
시부 옆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도 힘들고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시부가 혹시라도 들을까 싶어 그냥 제가 병간호를 하겠다 말하고 그 상황을 일단락했습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일을 오래 쉴 수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휴가를 쓰고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에 시부 곁을 지키게 되었죠. 그런 제 행동에 남편은 저한테 너무나 미안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서 당신이 병간호하겠다 그렇게 말해. 엄마는 자기 남편 옆 지켜야지. 이게 뭐야 정말. 내가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 나는 내 동생이고 엄마고 아버지 아프셔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 자기 몸이 힘든 일은 일차 하기 싫다 이거지?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 아버님 아프신 게 어디 당신 잘못이야? 그리고 아프신 분을 이대로 남 손에 맡길 수도 없잖아. 내가 정말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장남으로서 나라도 옆을 지켰어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당신한테만 맡기게 됐네. 미안해. 병상에 누워있던 시부는 사정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옆을 지켜주는 저를 보면서 늘 고맙다며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 놓친 거 아니냐며 미안해 하더군요. 하지만 전 진급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라 생각했기에 그리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시부의 옆을 지켰습니다. 다 늙어서 내가 이렇게 젊은 애들을 괴롭히네. 네가 어떤 걸 포기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네가 참 고생하는구나. 너한테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너무 미안하다 아가. 앞으론 나한테 뭐든 말해라.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 제 정성이 다행히 효과가 있었는지 시부는 다행히 금세 기운을 차려 일반 병실로 옮기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절은 이미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고 모두가 김장을 앞둔 그런 계절이 되어 있었죠. 시모는 시부가 태어나기 무섭게 저를 찾아대더군요. 이 일을 빌미로 김장하는 날 빠질 생각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사실 시댁에 김장하는 날은 제게 버거운 날이기도 했어요. 시댁이 유독 김장할 때 양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김치를 좋아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시모가 시키는 시집살이 같은 거였죠. 이미 이런 연례 행사 같은 김장도 벌써 8번째가 되어갑니다. 제가 결혼한 지 8년이 지나 아이가 벌써 학교를 가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김장철, 이 기간 동안 동설한 인간은 항상 김장하는 자리엔 나타나지 않는 거였어요. 시댁에 오더라도 김장을 다 한 뒤에나 슬그머니 나타나서 늘 해먹는 수육이나 쩝쩝거리면서 먹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동서가 김장하는 자리에 자연스레 앉아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동서 들으라는 듯이 한 말씀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김장해보려고 이렇게 왔어? 아버님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형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형님처럼 한가하거나 일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저도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현실상 하기 힘들었던 것뿐이죠. 말은 아주 청산유수지. 나도 뭐 생계를 위해서 하던 일 쉽게 포기한 줄 알아? 그리고 아버님 모시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집에 찾아와서 인사라도 좀 하지 그랬어. 아버님 섭섭하시게. 어머, 저까지 그런 작은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좁아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배려한 걸 그렇게 해석하시다니. 역시 형님은 하나 말고 둘은 예상도 못하시는 분이 맞군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동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이미 얼굴 보고 지낸 지 5년이 넘었어. 이제 나를 형님으로 대해줘야 할 때 아니야? 내가 왜 시댁이랑 연을 끊고 살았겠어?
동서나 어머님이 자꾸 나가지고 비교질이나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형님이 형님 같아야 대우를 해주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형님처럼 보이겠어요? 게다가 형님이야말로 평소에 시댁에 잘 좀 하셨어야죠. 그런 비교한 말 들었다고 그렇게 발길 뚝 끊어버리고. 어머님이 시우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알긴 하세요? 이게 뭐 말이 안 통하네. 됐고, 왔으면 여기 김장이나 준비해. 지금까지 내가 한 김치들 홀라당 들고 가서 먹었으니까 올해는 나도 동서 가는 김장이나 한번 먹어보자. 제가 왜요? 이런 허드렛 일은 형님이나 하는 거죠. 저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새 김치랑 같이 음식이나 먹고 빠지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티격태격 동서한테 바른 말 좀 늘어놓으니 아주 죽으라고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떽떽거리면서 그런 동서한테 맞춰서 대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김장이나 하라고 크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부엌에서 쿵쾅거리며 다가온 시모가 대뜸 제 뺨을 짝 하고 후려치는 겁니다. 저는 잠시 놀라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귀 옆에서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니까짓 게 뭐라고? 지금 니 동서한테 큰 소리냐 큰 소리는? 대기업 다니느라 힘든 애를 어디 김장을 하라고 큰 소리를 내? 이런 일은 지금 당장 일도 못하는 너 같은 애들이나 다 하는 거지. 어디서 감히? 나도 아까워서 얘한테 그런 일은 안 시킨다. 저는 그런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려고 입을 때렸는데 옆에서 동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형님이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니까요.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은. 아무튼 형님이 맞을 짓을 혼자 알아서 만드시네요. 척척. 정말로 자기 주제를 모르시는 게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시모, 동서가 투닥거리던 이 장면. 뒤에서 저와 함께 집에 도착한 시부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이 두 사람은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부는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저와 시모, 동서 사이를 가르고 서서 시모와 동서에게 저 대신 바로 화를 내주셨죠. 그만! 아주 둘이서 꼴값을 떠는구나! 여기서 제 주제를 모르는 것들은 너희들이야.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외면하던 인간들이. 게다가 뭐? 내가 언제 죽어? 아주 그냥 나 죽으라고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하지 그랬어. 어머 여보,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아무리 얘가 당신 옆을 지켰다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멍청인 줄 알아? 나도 알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이랑 작은 애 둘이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시부의 말에 시모와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이런 상황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조용히 귓속말로 말이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진 왜 저렇게 화나셨고 당신 뺨은 왜 이래? 두 사람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정말 말도 마. 동서라는 사람한테 바른 말 좀 하고 김장 같이 좀 하자고 했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나오시더니 내 뺨을 이렇게 만들더라. 우리 같이 지낸 지 8년이면 이제 좀 인정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제 하소연을 듣기도 전에 남편은 제 뺨을 이대로 만든 사람이 저기 있는 시모와 동서라는 걸 듣고선 바로 그쪽으로 걸어가서 바로 동서 뺨을 그대로 짝소리 나도록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죠. 아무래도 제가 때리는 것과 남자인 남편의 힘으로 때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도 여자라고 힘 조절을 하면서 때린 모양인지 동서는 저처럼 그저 맞은 뺨을 꼭 붙잡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동서를 가만히 내버려둔 채 먼저 시모에게 한마디 쏘아 붙였습니다. 나도 이 사람 아까워서 손 하나 까딱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집이 평화로웠던 것도 다 저 사람이 감내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감히 손찌검을 해요?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했죠? 분명히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제 경고가 경고처럼 안 들리셨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너 지금까지 키워준 사람이 누구야? 이 엄마가 너랑 네 동생 잘 자라도록 먹여주고 뒷바라지까지 해줬더니 이제 뭐? 네 마누라가 이젠 너한테 최고다 이거지? 어떻게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창피를 줄 수 있어? 네가! 저 사람이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잘못이 있다면 그냥 저랑 결혼한 게 잘못이네요.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시어머니로 만든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재수 씨가 왜 맞은지는 당사자도 잘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랑 작당모의 하는 거 간신히 참았는데 이런 상황까지 만든 걸 보니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제가 반대쪽도 치려다 말았다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동서와 시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남편에게 왜 그러냐며 저는 말리는 척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그 둘이 혼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소하고 속 시원했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시부와 눈빛 교환을 했는데 사실 김장하기 전에 시부에게 제가 따로 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전 그걸로 가족들과 좀 친해지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두 사람은 아예 저와 친해질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으니 저도 굳이 이들과 함께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시부가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큰아가, 내가 너한테 줬던 것들 정말 이것들이랑 나눌 거냐? 내가 볼 때는 그걸 나누겠다 말해도 이 두 사람은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나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상황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냥 그거 전부 네가 다 가져라. 이런 것들이 뭐가 좋다고 좋은 일 하려고 들어? 그러면서 제게 김치통 하나를 탁 건네셨죠. 소박하지만 아까 말했던 선물이다. 네가 이 사람들이랑 나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얼마 없지만 너를 위해 준비했건만 그냥 이건 네가 다 가져라.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저 할아비가 손주한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든가. 처음 시부에게 말을 들었을 때는 돈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언질만 있었을 뿐이지 따로 이거다 하고 말을 들은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시부가 제게 건넨 김치통 뚜껑을 열어봤죠.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 안에는 웬 종이가 들어있는 파일이 하나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 안 넣었다 하시는데 통 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밝은 곳으로 그 파일을 꺼내 살펴보다가 전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의 상단에 적힌 글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건 바로 부동산 계약서였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너희들 집에서 지내보니 애랑 같이 너희 3명이서 살기에 너무 좁더구나. 물론 아끼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는 좋은 아파트 하나 가질 때가 됐잖니. 그리고 거기 통장은 손자한테 주는 조그만 할아비 선물이니 거절하지 말거라. 그냥 애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쓰라고 내 조금만 넣어뒀으니 말이다. 시부의 말에 시모는 깜짝 놀라면서 시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말한 적이 없어서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런 걸 주려면 평생 같이 살았던 나한테 먼저 건네줬어야지. 어떻게 나한텐 하나도 안 줘놓고. 당신이 고마운 짓을 했어야 뭘 주든 말든 하지. 내가 번 돈으로 애들 잘 키워줬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애들이 알아서 잘 큰 거지 어떻게 당신이 전부 다 키웠다고 그렇게 말을 해. 안 그랬으면 첫째가 당신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해? 시부의 말에 뒷목을 잡으면서 개거품을 무는 시모였죠. 실시간으로 앞에서 TV를 보는 듯한 기분에 너무 고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 시원히 시모에게 쏟아붓는 남편과 시부 덕분에 저는 코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격이 되었죠. 저를 위해 나서준 시부와 남편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시부는 젊은 시절부터 과수원 물려받아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어떻게든 조금씩 불려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시부가 이렇게까지 돈을 모으신 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부가 재산을 숨겼던 건 다 이유가 있긴 했거든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말이죠. 30대 후반, 집 걱정에서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좀 넓은 집으로 가자 싶어서 남편과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시부의 도움 덕에 갑자기 살 집이 하늘에서 떡하니 떨어졌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의 긴 이야기 끝에 저는 다시 다른 곳에서 카페 일을 하느니 조그마한 카페 하나를 마련하려 생각하는 중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억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말이죠. 그런 제 결정을 시부고 남편이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돕겠다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정말 제가 평생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카페 오픈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잠시 점심이라도 한 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근처 괜찮다는 국밥집에 들어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죠.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시부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을 하며 시부의 말에 집중했죠. 그런데 시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직도 내 선물이 부담스러우냐? 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넌 그걸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 말이다. 요즘은 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하세요. 장남 좋다는 게 어딨겠어요. 아버님 일이라면 저희가 언제라도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큰 선물도 주셔놓고선. 그러게 말이다. 예전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기억나니? 왜 병원에서 의식 회복하고 있을 때 말이다. 그때 사실 정신만은 깨어 있었다. 그래서 내 옆에서 부인이라는 년과 작은 며느리라는 년이 하는 말을 들었지. 그 둘은 아주 악마가 따로 없더구나. 시부는 목이 타는지 옆에 있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모습이 참 뭐랄까 조금 가슴이 아파온다 그럴까요? 아무튼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걔들이 내 귓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나오냐 하면서 말이야. 아주 둘이서 서로 내 죽음으로 나올 이득만 계산하기 바쁘더구나. 둘은 내가 눈을 감고 있었으니 모를 줄 알았겠지만 내 정신은 다 깨서 귀로 다 듣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빤히 보며 말하셨죠. 사실 너한테 내 재산 주겠다 결정했을 때도 네가 그 재산들 가족과 나누고 싶다 말했을 때 나는 너를 말리고 싶었다. 그냥 내가 주는 거 다 네가 가졌으면 했지. 빌어먹을 마누라나 며느리보다 나를 생각하고 내 옆 지켜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전 그런 아버님의 처지가 참 뭐랄까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가족이란 사람들의 가면 뒤의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이 심하셨을지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면 좋을지 끙끙거렸을 시부의 모습이 상상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이 시부와 성격이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시부는 그 유명하다는 황혼 이혼을 하겠다 저희와 동선회에 선언했습니다. 서방님과 동선은 극구 안 된다며 시부를 말렸지만 저희 부부는 그런 시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시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손까지 싹싹 빌며 말하더군요. 그네야, 네가 이 사람 좀 말려봐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혼자서 어찌 살아? 그러자 시부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죠. 당신이 걔한테 뭘 잘해준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빌어? 차라리 내 바지가랑이나 다시 붙잡고 나한테 빌어봐.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 내 목숨 가지고 저울질했던 거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부의 말이 끝나자 시모는 물론이고 동서 역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바르르 떨고 있더군요. 그래도 당신이 사람이라고. 내가 그때 일을 아니까 무서운 모양이지.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당신이 재산이 뭐 있다고 내가 위자료 청구까지 하겠어. 그리고 작은 애, 너도 잘못이 있으면 잊지 말고 살아라.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방님은 동서에게 호되게 말하는 시부의 모습에 무슨 일 있었어? 뭔데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화가 단단히 나셨어? 하며 물었지만 동서는 끝내 침묵을 지켰죠. 당연합니다. 사람 목숨으로, 그것도 가족의 목숨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걸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사람 욕심이 뭐길래 자기 하나 있는 배우자까지 배신하려고 했을까? 하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런 시부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했습니다. 시부가 준 아파트에서 시부, 남편, 저 아들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살자고 말이죠. 실제로 시모와 거의 갈라서듯이 나와버린 시부였으니 혼자서 지내게 하긴 그랬으니 말이에요. 반대로 시모는 시댁에서 쫓겨나 동선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아주 죽이 맞으니 잘 살겠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와 시모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시모가 번번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곤 했거든요. 얘야, 내가 여기 집안일이라도 손자라도 보면서 살 테니까 난 여기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하마. 제가 어머님 뭘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솔직히 어머님 제대로 집안일 할 줄 아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간 저를 그렇게 부려먹으셨으면서 여길 찾아올 용기는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받아들이면 제가 아버님에게 어떻게 얼굴 들고 살겠어요? 정말 내가 그 집에서는 못 살겠어서 그래. 작은 애가 정말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깜짝도 안 할 줄은 누가 알았겠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응? 아니면 너희 그 카페에서 내가 일이라도 할까? 카페 일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써요. 저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동선의 집이 훨씬 맘 편하실 거예요. 내가 무급으로라도 일을 하마. 뭐든지 가르쳐주는 건 배워서라도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받아다오. 도대체 동서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저번보다 더 비참한 행색으로 찾아와서 계속 저희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더군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는 시부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모의 말처럼 낮 시간에는 얼마 전에 오픈한 제 가게에서 있으시라 말을 했죠. 저는 시모와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는 정말 집안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더라고요. 시부가 이렇게 곱게 모셔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시모는 제게 카페 일을 배우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배우는 것이 힘들다지만 해도 너무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시모가 꿋꿋이 카페에 나와 일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 일이 재미있다는 생각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걸 좋다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런데 그렇게 제 카페에서 일하던 시모가 하루는 펄쩍 뛰면서 카페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작은 애? 그거 아주 여우년이야.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이번에 둘째랑 이혼시킬 거다. 감히 불임이라는 중대사항을 속이고 결혼을 해? 어쩐지 지금까지 애 하나 안 들어서더라니. 씩씩거리던 시모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꺼내면서 잔뜩 화를 내더군요. 동서가 불임이라니. 세상 모든 건 다 가진 것처럼 굴더니 정작 본인이 제일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은 가지지 못하는 몸이었단 게 조금 속 시원했다면 제가 못된 사람일까요? 동서는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본인이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가족을 속였으니 이대로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집에서 팝콘 먹으면서 구경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예요. 30대 후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둘째가 생겼기에 병원에서는 조심을 해도 위험하다며 남편은 이런 제 건강이 더 걱정스럽다며 애는 괜찮다 말은 하지만 저는 둘째도 무사히 출산해 첫째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카페 일이 너무 즐거워 입덧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제 의견을 집에 비췄어요. 그래도 저를 업신여겼던 시모도 이제는 제 옆에서 카페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으니 말이죠. 시부와 남편은 이런 상황 역시도 못마땅하다는 듯이 바라봤지만 그래도 제 의사가 이렇다 하니 반대는 하지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저런 시모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냐며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이 고쳐먹을 수 있다는 말을 믿으면서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니까요. 그렇다고 청자님들에게 제 생각을 어필할 생각은 없어요. 그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네요. 청자님들은 새해에도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제 길고 긴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